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 2019년 2월 10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에 가서명을 했습니다. 이 서명이 끝나고 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티모시 배츠 미국 측 협상 대표에게 협상 결과에 대한 반응이 꽤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문재인 청와대 정부 측에서는 총액은 받고 유효기간은 준 윈윈한 협정이다. 그래서 우리도 성공적이었고 미국도 성공적인 그런 협정을 맺을 수 있었다. 결국 성과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가? 그것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우선 협상 과정에 서로 내세운 그 조건에 대해서 조건들을 간략하게 재구성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것은 물론 한국과 미국이기는 한데 문재인과 트럼프라고 그렇게 발언하는 쪽을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기로 하죠. 제일 처음에 문재인은 9602억 원에서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이전에 있던 분담금이었는데 9602억 원, 그것보다 더 낮추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유효기간은 지금까지는 5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5년 그대로 가면서 9,602억 원보다 더 적게 내겠다, 이렇게 한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트럼프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1조 4,400억 원으로 하고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자. 아주 길게 늘렸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씨 측에, 간략히 그저 문재인 씨라고 합시다, 그쪽에서 이런 협상을 하는 그 기술이 어떤가 하면 대단히 근시안입니다. 눈앞에 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확인이 되겠지만 자기 자신이 제일 처음에 무엇을 제안했는지조차도 잊어버리는 그야말로 참새 같은 족속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선지 트럼프 씨는 갑자기 유효기간 10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문재인 씨는 9,602억 원이던 것을 최대한 올립니다. 9,999억 원. 이것이 왜 나왔느냐? 국민들에게 1조 원을 넘길 수는 없다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유효기간도 이제 손을 댑니다. 그전에는 5년이던 것을 그냥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트럼프가 10년을 이야기하니까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태에서 더 줄이거나 아니면 지금 상태, 그 정도의 유효기간을 주장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유효기간 3년으로 줄인 것은 좀 가상하다고 하겠지만 5년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간에 있어서는 별다른 새로운 주장을 한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단지 9,602억 원보다 더 내려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던 상한선 1조 원 바로 밑으로, 그래서 9,999억 원으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최대한 올라간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1차 패배,
이런 판정을 해야 하겠죠. 처음 주장해서 증액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 측에서 마지노선이다 하면서 10억 달러 그 이하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0억 달러라고 하는 것은 시기에 따라서 환율에 따라서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하면은 환산을 하면 돈이 좀 변동이 있습니다. 2019년 2월 1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10억 달러라는 것은 1조 124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상이 타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2018년 12월 말에 최상부에 지침이다. 결국 트럼프의 뜻이다 하면서 여기에 추가해서 유효기간 1년을 미국 측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유효기간 10년을 이야기했던 것은 협상 조건도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10년 했다가 깎으면 거꾸로 1년으로 가겠다고 하는 방향성이 보이는 겁니다. 미국인들은 갑자기 정말 발작적으로 조건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협상을 할 때는 사전 포석을 다 해놓고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건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0억 달러의 유효기간 1년. 이런 상태에서 한 가지 문재인 씨가 이루어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략자산에 대한 비용을 이번에 협상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은 이루어낸 것인지 당한 것인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 협정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미국 쪽의 작전 지원 항목,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등 이것을 신설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한국 쪽에서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를 분담하는 것이지 이것은 이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해서 그 요구는 철회됐다. 그것이 2019년 2월 10일 한겨레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전략자산과 관련한 그 비용 등이라고 했으니까 이 비용이 이번에 논의되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번 협정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하는 겁니다.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를 싸워서 푼 것이 아니고 뒤로 밀어놨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언론이 밝히고 있듯이 이 주요 쟁점, 전략자산에 관한 부분은 올 상반기에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019년 2월 7일 이수혁 의원이 밝히는 내용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금년도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서 1조 500억 원 미만으로 합의가 돼가는 중이다. 2월 7일인데 아직 합의가 돼가는 중이고 2월 10일에 가서명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의 변동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때 1조 500억 원, 그러면 다시 또 증액을 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서 또다시 문재인은 패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10일 이 협상에 가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가서명한 이 협정, 그것이 이루어낸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이 아예 논의조차 안 됐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한 협상은 유효기간 1년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짜리이기 때문에 다시 바로 올해 중으로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동아일보 2019년 2월 11일자 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몇 개월간 급한 불을 끈 것이다. 이것은 다른 언론사들도 유사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그렇고 유효기간 1년짜리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게 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못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당장 올 상반기부터 이 재협상은 아니고 이제 다음 협상 이것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는 그래도 걱정할 것 없다 하고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걱정이 더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차기 협정이 제때 타결되지 않고 양측의 합의가 있을 경우 1년짜리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보면 현재의 조건으로 내년에도 연장 적용할 수 있을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당장 올 상반기부터 할 차기 협정이 제때 타결이 되지 않으면 누가 불리합니까? 단지 이 협정만 문제가 됩니까? 미국하고 우리의 관계는 연걸리듯이 그 관계가 복잡하게 걸려있는 그런 양국이죠. 한국이 불리합니다. 그 다음에 양측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 연장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연장 적용하기를 바랄까? 한국이 바라겠죠. 양측 합의가 있으려면 그러면 누구의 합의가 필요합니까? 따라서 이 양측의 합의라는 것은 미국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연장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덧붙여 놓은 조항,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느냐 못하느냐 역시 미국이 결정한다 하는 겁니다. 미국의 손아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외교부는 우리가 해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협상을 한 한국 측의 부담금은 현재의 환율로 계산했을 때 1조 389억 원입니다. 처음 우리가 주장했던 것보다 많이 올린 1조도 넘어서 버린 그런 금액이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어째서 이렇게 올렸느냐 하는 것을 변명하면서 한국 국방예산의 인상률에 맞춰서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민주당 측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은 한국 국방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어떻든 거기에서도 미국의 꼼수에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은 우리의 국가기관이 아니죠. 주한미군은 우리의 조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방예산과 연동시키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든 이번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 올해 중에 차기 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다음 회계년도 그때의 국방예산을 낮출 것인가? 그 사람의 머리라면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러한 협상을 평가를 해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그 협상 과정의 재구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한국이 제1회 최초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돈을 깎는 거였습니다. 그것의 승패를 가린다면
패배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내세운 것이 또 금액입니다. 그때 승패를 가린다면 패배했습니다. 다시 금액을 올렸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에서 기간을 내세웠죠. 그 기간을 승패를 따진다면 패배입니다. 우리가 제시한 기간은 그것이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미국 측에서 유효기간 1년의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을 승패를 따진다면 패배입니다.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상반기에 새로 차기 협상을 해야만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번에 하고 5년간 맘 편히 지내려고 했었죠. 승패를 따진다면 패배입니다. 미국의 뜻대로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래놓고 정부는 윈윈한 그런 협정이다. 그리고 이래놓고 강경화 장관은 같이 협상을 배틀을 했다고 친다면은 싸웠던 상대한테 가가지고 우리 쪽에서 아주 흡족해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망가지고 패배하고도 흡족해한다. 뭐 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비굴함이 국민이 더 이상 그런 장관을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비굴한 공무원이다. 이것을 전 국민 앞에 보여줬습니다. 물론 문재인 씨, 그 사람 역시 답답할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미군 철수하고 싶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 협상을 목매고 매달렸습니다. 언론에 나온 바에 의하면 이것이 안 되면 미국과 북한의 2차 협상이 정상회담이 이렇게 일찍 안 열렸을 것이다. 그러면 애다른 사람, 그것은 문재인 씨이겠죠. 그래서 결국 미군 내보내고 싶은데 미군이 여기 주둔하게 하는 비용을 그쪽 입장에 따라서 돈을 계속 올려줘 가면서 철수하지 말라고, 철수 안 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이번에 서명을 한 겁니다. 이러고 보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 방위비 분담금하고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또다시 아주 못돼먹은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있었다.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2019년 2월 7일 앞에서 소개를 했었죠. 그때 이 국민이 이수혁 의원이라고 국민이 정확하게 알아서 뭐해 이런 소리를 해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기로 하죠. 이 인물이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민주당과 그리고 문재인 그들 정치 세력이 국민을 증오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무수히 쏟아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3종 세트가 완성됐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동영, 그가 60대 70대 이상은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된다. 어떤 정신머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도 바닥에 언론에서 확인이 되고 지금도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김현철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보좌가 아니자 문재인 신남방정책의 특별위원장인 김현철이라는 사람이 50대 60대는 인터넷에 험악한 댓글만 달지 말고
동남아나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나중에 어떻게 그 직위에서 물러났다고는 하는데 그것은 일 저지르고 나서 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이 영입한 이수혁이라는 이 사람, 그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여당 간사다. 이렇게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는 중요한 위치인 것이죠. 그는 한미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1조 400억 원이면 어떻고 1조 500억 원이면 어떻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국민이 정확히 알아서 뭐해. 이것이 언론이 전하는 정확한 워딩입니다. 사실 이번 방위비 협상이 안 됐으면 2월 말에 미북 정상회담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는 이야기는 널리 퍼져 있죠. 그렇다면 이번 방위비 분담금은 문재인이 필요해서 문재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쓰는 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쓴다 하는 것은 지금처럼 대충 협정을 맺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더 치열하게 협상을 해서 3월에 가서 3월까지 끌면서 협상을 하더라도 우리의 입장을 관철을 시키는 그런 협정을 맺었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재인식으로 돈 써버린 거다. 당연히 그렇겠죠. 따라서 이수혁 의원이 한 이야기는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이 필요해서 쓰는 돈인데 국민들 너희가 알아서 뭐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국민 여러분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 이러한 여당 간사, 이러한 민주당, 이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은 헌법도 위반하고 법률도 위반하고 국민도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자들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들은 나라 빼앗았다. 이제 이 나라 자기들 거다. 그런 심리가 아닌지 그렇게 보인다 하는 겁니다. 국민이 분노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